우선은 트럼프 이야기로 가져와 봤습니다. 네. 간밤에 연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죠. 그래서 네.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. 맞아요. 오늘 관세 얘기는 없고. 네, 관세 이야기는 사실 요즘 잠잠해요. 네, 네.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 보우먼 페드 이사를 네. 부의장으로 임명한다라는 보도들이 음. 있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살펴보면요. 네. 그러니까 미키 보우먼 이제 페드의 부의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한 18년 동안 연준에 근무를 했더라고요. 오, 굉장히 네. 장시간이죠. 네.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규제 또 은행 업무를 다루는 훌륭한 전문 지식을 좀 음. 가지고 있다. 그러면서 우리 이제 변화할 시간이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그런데 사실 이제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매파로 꼽히기도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황금 시대를 좀 열겠다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보우먼 이사를 좀 부의장에 앉혔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.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요. 네. 사실 이제 매파라고 하는 이유가 지난해 금리 인하할 때 0.5% 금리 인하할 때 당시에도 이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좀 던진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왜 보우먼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 국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국채 금리 이야기. 그런데 9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좀 가지고 있고요. 국채가 네. 이 중에 한 72%가 상반기에 만기가 된다라고 오.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국채 금리 낮추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네. 했고 은행 규제도 좀 완화해서 이에 도움을 좀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우먼 이사가 또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매파인데 은행 정책에 대해서는 비둘기파라고 하더라고요.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또 비둘기파다. 네, 그 SVB 사태가 있었을 네, 때 네.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자 이런 기조가 좀 네,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보우먼 의사 같은 경우는 은행 전반에 좀 지나친 규제라던가 감독을 부과하는 거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네, 네.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아하.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기조에 좀 맞는 거죠. 네. 은행의 이런 규제들을 좀 완화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에 좀 맞기 때문에 보우먼 이사를 좀 채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실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취임 전에 강하게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우선은 그런 행보들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우먼 이사가 부의장으로 좀 올라섰다라는 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두 이슈도 번째는? 네, 푸틴이 푸틴으로 가져왔습니다. 두 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. 네, 러시아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네.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우선은 어제 이제 좀 전달을 해드렸었죠. 이번 주 내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 위트코프 특사가 네. 말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화요일로 좀 일정이 잡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졌고요. 화요일에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. 특히나 이번 회담에서는 이 키예프 영토 양보라던가 또 자포리자 원자력 이 발전소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나눈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소식들이 좀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크렘린 측에서는 어떤 좀 보도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.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월요일에 좀 이제 외무장관 이야기를 빌려보면은 네.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들에서 완전히 좀 제외가 되는 거를 역시나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할 것이다. 이런 아하. 발언들을 내비쳤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이제 평화협정에서 또 화요일 전화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런 소식들이 진짜로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. 러시아에서 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랑 거래를 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국제 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보도였고요. 네. 특히나 이제 러시아 석유 회사들이 이런 많이 국가의 수입처가 되고 있잖아요. 아하. 그래서 이 석유 회사들이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중국 위안화라던가 인도 루피로 좀 전환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. 뒷단에서는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러시아라서 내일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또 국내에서는 이제 재건주들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지 네.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슈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처음 등장한 인물이죠. 카니 총리. 네. 네, 새롭게 당선된 카니 총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
우선은 관세 이야기 사실 최근에는 좀 잠잠했죠. 그래서 관세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캐나다 측에서 이제 계속 미국의 군사적인 의존도가 강했던 모습인데 네. 이 부분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얘기가 그 얘기군요. 미국 무기 안 산다고. 맞습니다. 아. 이제 로키드 마틴이랑 네. 거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. 190억 캐나다 달러로 이 정도 규모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약을 원래는 검토를 하고 있었다라고 네. 해요. 근데 캐나다에서 대체 항공기를 이제는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럽 측에서 이제 제트 전투기 공급받을 수도 있다. 오. 그러니까 결국 유럽 시장이 잠재적인 공급체가 될 수 있다라고 네.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는 거다라는 어허. 그런 의지들을 강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. 사실 최근에 유럽 측에서는 이제 방산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또 카니 총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. 이제 유럽 재무장관 재무 그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네. 나눴고 또 국내 방위 관련해서도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들을 좀 내비쳤었는데요. 네. 여기 밑에 좀 이제 하이라이트 한 거를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군사 장비를 좀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.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미국 의존도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만들 수도 있고 유럽이랑 좀 손을 잡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. 이제 사실 4월 2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, 생각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지금 김정 캐스터가 전해드린 누구냐? 카니 총리, 카니- 푸틴? 네. 미셸 보만 연준인사를 네. 금융감독 부의장에 임명한다. 이 얘기하고 나서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. 네.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올 거다. 맞아요. 그 얘기도 한 차례 앞서 나왔었죠. 그래서 빠르면 6월에 방문할 거다.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또 본인에게 관세 말고 다른 이야기로 본인에게 이제 카메라를 관심을 또 주목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화제를 너무 확 빠르게 바꿔서 그러니까요. 정신이 좀 없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최근에 관세 얘기는 조금 잠잠했더라도 4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들고요. 네. 그리고 천세정님이 네. 엔비디아 왜 빠졌나요? 물으셨는데 앞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투자 의견을 냈는데 GTC 2025가 엔비디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 AI 모멘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. 이번 GTC 행사가 대신에 엔비디아의 공급을 부품이나 어떤 소재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엔비디아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디저트는 모차마님이 코리아 채팅방은 뭔가요? 다른 채널이 또 있나요?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요. 네. 글로벌 이제 채팅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채널 K 글로벌 채널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 좀 채팅방이 하나 있고요. 채널 K의 코리아의 채팅방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이제 채널을 분리해서 방송을 운영할 거니까 그 점은 확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애프터마켓 이슈픽 소식들 전달해 드렸고요. 또 국내 시장은 어떤 부분들에 주목해야 될지 박명석의 K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